막판에 열기를 띄웠던 이번 세리아 여름 이적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팀들의 여름 이적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인테르의 이적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테르 팬들은 이번 여름을 아주 우울하게 시작했습니다. 팀의 재정난이 알려지게 되면서 하키미를 파리 생제르맹에 팔아 제끼면서 이적 시장 문을 열었는데요. 그 이후 인테르 구단주인 이 장씨 부자는 하키미 판매 외에는 더 이상의 핵심 선수 유출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키미 판매로 급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약속은 개뻥이었고 급기야 루카쿠까지 첼시로 팔아 제꼈는데요. 하여튼 중국 자본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와중에 우리의 장가 패밀리는 하키미와 루카쿠로 엄청난 이적료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자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보강에 인테르는 애를 먹었는데요. 장가는 저기야. 결국 당장은 싸게 데려올 수 있는 제코를 영입하면서 공격 보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마음에 썩 들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에 하키미 대체자로는 PSV에서 덴젤 둠프리스를 영입했습니다. 바이아웃이 1,500만 유로로 걸려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하키미를 판 것 치고는 굉장히 싸게 영입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기다 유로 2020에서 심장병으로 쓰러진 에릭센을 대체하는 자원으로 밀란에서 차라놀로도 데려왔는데요. 이번에는 공짜 영입이었습니다. 밀란과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돈을 아껴가면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공격수 영입이 없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장가 패밀리가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공격수 영입에 애를 먹었는데 야, 이 세면바리 같은 새끼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일단 인테리의 첫 번째 타겟은 아탈란타의 두 번 자파타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비싸게 부르는 데다 자파타가 부상을 당하면서 힘들어졌고요. 볼프스부르크의 베오르스트가 거론되기도 했는데 역시나 영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인테르의 선택은 라치오의 호아킨 코레아였고요. 시모네 인자기 감독픽으로 보입니다. 선임대 후 완전 이적 3천만 유로로 영입했습니다. 코레아는 오자마자 데뷔전에서 교체 투입 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영웅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맞는 선택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우타로 코레아 조합이 글쎄요, 썩 좋은 조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루카쿠로를 라우타로가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차라놀루는 아주 훌륭한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센을 대체하는데 이적료를 한 푼도 안 들이기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죠. 그걸 해냈습니다. 하키미와 루카쿠가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적은 돈으로 어느 정도 빈자리를 메꾸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텔의 영입시장, 저는 B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밀란의 이적시장입니다. 밀란의 이적시장은 밀란 팬들의 강한 빡침과 함께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돈에 미친 새끼 돈나룸마가 이적료 없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프리 이적을 했는데요. 돈나룸마와 그의 에이전트 라이올라의 깽판은 제가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냥 욕만 나오는 새끼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씹새끼? 거기다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던 차라놀로까지 인테르로 프리 이적하면서 밀란은 핵심 선수 2명을 내보내고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놈아! 이런 상황에서 밀란은 우선적으로 골키퍼부터 보강을 했어야 했는데요. 지난 시즌 리를 우승시켰던 골키퍼 매냥을 1,500만 유로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임대로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센터백 토모리를 2,800만 유로에 완전 영입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모나코에서 발로투레를 영입하면서 테오의 백업 자리도 채워 넣었죠. 그리고 이번 여름 밀란에게 최고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영입이 있었는데요. 지루를 거의 공짜로 데려왔습니다. 특히 질라탄과 레비치의 부상이 어느 정도 상수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지루의 영입은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도 기본적으로 밀란의 빈 구멍이 참 많습니다. 오른쪽 윙어 자원 있어야 되죠. 2선 공미 자원 있어야 되죠. 미드필더도 한 명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밀란은 돈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매냥과 토모리 영입에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로마에서 플로렌지를 임대로 데려옵니다. 칼라브리아의 백업과 오른쪽 윙어로까지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권을 긁기 시작하는데요. 백업 공격수로 우선 잊혀진 유망주 펠레그리를 데려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상 때문에 고작 22경기밖에 뛰지 못한 선수라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카요코 임대. 지난 시즌 너무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역시 저는 큰 기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2선 자원으로 메시아스를 데려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술은 좋은데 축구를 너무 늦게 시작한 선수인 탓인지 개인적으로 전술 이해도가 엄청 낮아 보이는 선수라 역시 저는 기대가 크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선수단을 채워넣으려는 말딩이 단장의 강한 의지가 보였는데요.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피버즈가 잘해주시리라 믿고 있는 밀란 되겠습니다. 감독님은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핵심 선수 2명이 자유계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족한 자금에도 어느 정도 스쿼드를 채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도박성 영입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밀란의 이적 시장 저는 C+의 점수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아틀란타의 이적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사기적인 거래를 해내면서 팀을 챔스권으로 만들어놨던 아틀란타와 가스페리니 감독이었는데요. 이번 여름은 이적 소식을 먼저 띄웠습니다. 우디네스의 골키퍼 후안 보소를 무려 2,100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영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탈란타가 보유하고 있던 골리니 스포티엘로 골키퍼 조합도 분명 세리아 내에선 상위권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탈란타 특유의 쿨매가 시작됩니다. 우선 자리를 잃은 골리니는 토트넘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조건이 굉장히 후합니다. 무상 임대고 골리니가 20경기를 뛰어야 1,500만 유로 이적료로 완전 이적 옵션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가 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료는 단돈 200만 유로입니다. 아, 이거 너무 저렴한데? 그리고 로메로도 쿨매를 하는데요. 역시 토트넘의 무상 임대, 그리고 완전 이적 옵션 5천만 유로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역시 아탈란타 특유의 쿨함이 묻어나는 거래였죠. 일단 물건은 A급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해줘야 돼. 그렇게 아탈란타 좆됐구나 싶었는데 어이구, 유벤투스에서 데미랄을 데려왔습니다. 유벤투스는 로메로를 싸게 넘겨주고 이번엔 데미랄까지 주는데 갑자기 아탈란타의 호구가 된 느낌이네요. 그 다음부터는 아탈란타의 알짜 영입 투성입니다. 우선 알크마르에서 미드필더 코프메이너스를 1200만 유로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첼시에서 950만 유로를 들여서 자파코스타를 데려왔는데요. 장기 부상을 끄는 하테보어의 빈자리를 잘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베로나에서 850만 유로를 주고 센터백 로바토를 사오면서 센터백 뎁스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분명히 팀의 핵심 선수가 나갔는데 오히려 스쿼드 뎁스가 더 빵빵해졌단 말이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데미랄이 십자인대 부상 복귀 이후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요. 데미랄의 폼 회복이 아탈란타에게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골리니와 로메로 딱 2명의 선수를 팔고 센터백과 미드필더, 윙백 뎁스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이번에도 장사를 잘한 아탈란타인데요. 하지만 데미랄의 폼 회복, 코프메이너스의 리그 적응 문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이적 시장 점수 저는 B+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의 이적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부폰이 강등당한 자신의 친정팀 파르마로 돌아가는 훈훈한 뉴스로 이적 시장을 시작한 유벤투스인데요. 이후 유벤투스는 유로 2020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로카텔리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이어 싼 값에 브라질 산토스에서 공격수 조르자 카이오를 데려온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데미라를 아탈란타로 이적시켰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아무리 키엘리니 보누치 조합이 유로 우승까지 시킨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얼만데요. 한국 나이로 키엘리니는 38, 보누치는 35입니다. 언제 훅가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거기다 데리흐트도 유벤투스에서는 부상이 잦은 편인데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센터백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루간입니다. 루간이가 있으니까 데미라를 내보냈다? 이건 진짜 대가리에 총 맞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가리 속에 마요네즈 만들었니? 거기다 이적 시장 끝 무렵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호날두가 유벤투스를 떠나서 맨유로 이적하게 된 건데요. 전력 손실이 참 크죠? 부랴부랴 유벤투스는 모이스 켄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호날두의 공백을 당장 메꾸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약해진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디발라가 어느 정도로 폼을 회복하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고의 미드필더 메모리인 로카텔리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데미라를 내보낸 데 이어서 호날두가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공격력까지 크게 약화됐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아 보이는데요. 유벤투스의 이번 이적 시장 점수 저는 C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폴리의 이적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나폴리 얘기는 뭐 사실 하고 말고가 없는 게 정말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씨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냐? 이적 시장 막판까지 일군에서 써먹을 수 있는 레벨의 영입이 로마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려난 주앙 제수스를 데려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적 시장 막판에 앙기사를 데려오면서 미드필더 뎁스를 늘려놓은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뭔가 아쉽죠. 진짜 큰일은 여기서 날 뻔했죠. 페타나를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다행히 스탑이 됐습니다.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메르텐스는 점점 하향세이고 팀에 오시멘을 제외하면 공격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페타냐를 내보냈다면 아마 시즌 중에 큰 일이 났을 겁니다. 앙기사 말고는 영입 자체가 없다 해도 무방할 나폴리. 하지만 팀에는 보강할 자리가 여전히 많은데요. 절대적으로 활동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폴리의 이적 시장 저는 D를 주겠습니다.
다음 라치오의 이번 이적 시장입니다. 라치오의 이적 시장은 철저하게 새로 부임한 사리 감독에게 맞춰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은 사리 감독이 추구하는 3톱 전술에 맞추기 위해서 로마에서 페드로를 공짜로 데려왔습니다. 아주 탁월한 영입이었죠. 그리고 반대편 쪽 윙포워드 자리를 펠리페 안데르송을 복귀시키면서 채웠습니다. 이적료가 300만 유로였는데요. 이건 진짜 사기꾼이죠. 왜냐하면 펠리페 안데르송은 라치오가 웨스트햄에 무려 4천만 유로를 받고 팔았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수를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다시 사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술적으로 필요가 없어진 호아킨 코리아를 총액 3천만 유로에 팔면서 돈까지 남겨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알짜 영입을 잘했습니다. 우선 토마바시치를 700만 유로에 사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렸고요. 거기다 사리 감독의 애제자 중 한 명인 후사이를 공짜로 데려오면서 풀백 자원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라치오의 이적 시장에서 유일한 흠이 있다면 바로 라치오가 노리던 측면 자원 코스티치였는데요. 최초에는 코스티치 소속팀 프랑크푸르트가 선수 이적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라치오 측에서 이메일 주소를 잘못 적는 바람에 이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치오가 이 부분에서 전혀 반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실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 코미디인데? 다음 좀 넷. 무식한 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점 4개라잖아. 점 4개 이 새끼야.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베로나에서 총액 1000만 유로로 자카니를 데려온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리그 적응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사리 감독 전술에 필요한 조각들을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잘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코레아까지 비싸게 팔면서 이적 시장 흑자를 보게 됐는데요. 다만 코스티치 건으로 삽질을 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는 라치오에게 이번 이적 시장 점수 A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로마의 이적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팀의 새 감독으로 무리뉴를 내정시켜놓고 이적 시장을 시작했던 로마였는데요. 공격진의 물갈이가 필요했던 로마는 제코를 인테르로 이적시키고 공격수 보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타미 에이브러햄과 쇼무로도프의 영입이었습니다. 두 선수 합쳐서 이적료가 무려 6천만 유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타미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시즌이 딱 한 시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선수였고, 슈무로도프 또한 아직 빅리그에서 제대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페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타미는 시즌 초반이지만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자리에 파트리시우를 영입했는데 역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단점은 아마 나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주전 골키퍼였던 파우로페즈가 너무나 선방 능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점인 킥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스피나졸라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비냐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누구 한 명을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 이적 시장은 흠잡을 데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잉여 자원이 돼버린 비아르를 어떻게든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야 했다고 보는데 아쉽습니다. 공격수 물갈이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또한 팀의 취약점이었던 골키퍼도 보강을 했고 스피나졸라의 빈자리도 어떻게든 메웠습니다. 생각보다 훌륭했던 이적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잉여 자원 처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로마 이적 시장 저는 A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 이적 시장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피오렌티나는 이적 시장 점수 A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독 교체입니다. 이탈리아노를 데려왔는데요. 이탈리아노가 좋은 감독인 것도 맞지만 드디어 피오렌티나가 정신 차리고 멀쩡한 감독을 데려왔다는데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진짜 이아키니는 감독 자격이 없었어요. 너는 매니저 자격이 없어. 그리고 훌륭한 영입들을 해내는데 우선 니코 곤잘레스가 가장 눈에 띄죠. 대박 영입입니다. 리베리가 나간 자리에서 뛰게 될 텐데 실력은 좋았지만 부상이 많았던 리베리보다 니코 곤잘레스가 훨씬 더 좋은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토레이라를 데려오면서 미드필더 뎁스를 크게 늘렸고요. 나스타시치를 데려오면서 수비수 숫자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드리 오솔라를 임대 영입하면서 오른쪽 풀백도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입은 조금 미심쩍긴 한데요. 아무리 못해도 설마 베누티보다 못할까요? 저는 그래서 오드리 오솔라 영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베라르디와 오르솔리니를 간보다가 아무도 영입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유일한 오게티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카이온이 주전으로 뛰게 됐죠. 근데 딱 하나, 밀렌코비치와 블라호비치를 결국 팀에 남긴 것은 그 어떤 영입보다도 더 값진 이번 이적 시장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감독을 제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핵심 선수는 지킨 채 부족한 자리를 좋은 선수들로 잘 보강했는데요. 오른쪽 윙어 자리 보강 실패 외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의 이적 시장 저는 A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내기에 앞서 토리노에 대해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유리치 감독 쓰러지는 꼴 보기 싫으면 제발 수비수 좀 영입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 명도 안 데려왔네. 토리노 점수는 D입니다.